지금 미국은 준계엄령 상태입니다. 부정선거의 권력을 이양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박근혜의 꼴로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께 신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비랍니다. 오는 20일 현지 시각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당국이 철통 경계에 나섰다. 보안 담당 당국자들은 13일 대통령 취임식의 안전을 위해 워싱턴 DC 인근에 주방위군 약 2만 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1만 5천 명 수준이었던 병력을 2만 명으로 증강한 것이다. 로버트 콘티 워싱턴 DC 경찰청장은 이날 취임식이 국가 특별안보 행사로 지정됐다며 워싱턴 DC에서 2만 명 이상의 주방위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취임식을 즈음해 전국 50개 주에서 무장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고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맞물려 주 당국은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 폭력과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더 많은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며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법 위반, 공공기물 파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내가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모든 미국인이 긴장을 풀고 화를 가라앉히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때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주방위군이 전국 봉쇄나 격리 조치를 시행할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방위군이 주 전역이나 전국적인 봉쇄 또는 격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방위군은 이런 소문은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말고 주정부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항공업계도 취임식을 앞두고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14일 델타 항공은 워싱턴 DC 행 비행기에는 총기를 실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델타 항공 최고 경영자 CEO 에드 바스티아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폭동 행위에 가담한 탑승객은 비행금지 명단, 노플라이 리스트에 기록됐다고 전했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도로는 봉쇄됐고 의사당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삼엄한 모습이다. 일부 사업장은 영업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의사당에서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내셔널몰과 워싱턴 기념비도 폐쇄된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취임식 기간 동안 이 지역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지금 상황은 바이든이 죽느냐 트럼프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승리합니다. 악법은 악법입니다. 그 위에 있는 헌법 하나님을 선조들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트럼프의 신의 축복을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국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절히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이 섞어서 섞은 지도자가 나타나나요? 부디 미국을 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포크 타임즈에서 좋은 글이 감동적이라 옮겨봅니다. 올해 치러진 미국 대선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까지도 많은 미국인은 대선에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혹은 양당 소속이 아닌 후보도 궁극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2020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놀라게 됐다.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멀어졌으며 만약 지금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고칠 수조차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이번 미국 대선을 면밀히 지켜보았다. 어떤 중국인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는 중국이 미국이 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미국이 중국이 돼버렸네. 사실이다. 지금 시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언급을 피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정치적 올바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술이 되어버렸다. 만약 당신이 한마디만 잘못 말해도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대세에 따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대세를 주도하는 미디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과연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단계까지 확장되게 만든다. 이러한 일은 필자에게 중국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적이던 50년 전 중국에서 만약 공산주의에 관해 입을 가볍게 놀렸다가는 감옥이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져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필자 고향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 어긋나는 말을 했다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고 딸이 어머니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고발하게 한다. 공산당에 대한 두려움과 공산당이 행한 생회가 제2의 인간 본성을 만들어 인간으로서 타고난 감정은 버리도록 만들었다. 필자는 30여 년 전 미국으로 이주했다. 필자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그런데 요즘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차별과 인종주의란 말을 듣는다. 차별과 인종주의는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이 둘은 더 이상 도덕적 원칙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위와 폭동이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이란 이름 아래 조직됐다. 인종주의란 이슈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나 구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계급을 사회 분리의 척도로 사용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계급 투쟁을 말한다. 그들은 어떠한 부의 불평등도 부자들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을 중간계층, 중상계층으로 격하하고 한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이용한다. 그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번갈아 하며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권력을 쟁취하는 문을 열게 된다. 공산주의의 집권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결코 노동계급을 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진짜 관심사는 인종주의나 차별이 아니다. 인종주의를 통해 분열을 야기하고 키우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와 목표가 같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자유를 상징하는 국가였다. 중국에 있는 필자의 친구들은 침대 아래 숨어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을 듣곤 했다. VOA를 듣는 것은 투옥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체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VOA를 듣는 데에도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필자는 20개국 정도를 여행했는데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미국에 이주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유럽인에게도 미국은 좀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한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미국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조차도 미국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며 미국과 싸우는 사람들조차도 미국에 가보고 싶어 한다. 그들은 미국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제든 미국은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본거지가 되어왔다. 그런데 미국이 변했다.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VOA는 위험을 무릅쓰고 들을 만한 라디오 방송이 아니다. 미국은 점점 더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변하고 있다. 그들이 도망쳐 나오고자 하는 그 사회주의 국가 말이다. 미국은 많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부유하다. 또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경제, 개방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미국은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필자가 과거 중국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이 그 많은 미국인이 투표장을 찾은 이유다. 이것이 부정선거와 싸우는 이유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이 기차는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 기차를 멈추지 않는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별표 다이아나 장 박사는 중국학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에포크타임즈 전속 작가다. 미국에서 살며 중국 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필명을 사용하고 있다. 상황은 바이든이 죽느냐 트럼프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승리합니다.
악법은 악법입니다. 그 위에 있는 헌법 하나님을 선조들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트럼프의 신의 축복을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국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절히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이 섞어서 섞은 지도자가 나타나나요? 부디 미국을 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포크타임즈에서 좋은 글이 감동적이라 옮겨봅니다. 올해 치러진 미국 대선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까지도 많은 미국인은 대선에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혹은 양당 소속이 아닌 후보도 궁극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2020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놀라게 됐다.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멀어졌으며 만약 지금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고칠 수조차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이번 미국 대선을 면밀히 지켜보았다. 어떤 중국인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는 중국이 미국이 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미국이 중국이 돼버렸네. 사실이다. 지금 시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언급을 피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정치적 올바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술이 되어버렸다. 만약 당신이 한마디만 잘못 말해도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대세에 따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대세를 주도하는 미디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과연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단계까지 확장되게 만든다. 이러한 일은 필자에게 중국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적이던 50년 전 중국에서 만약 공산주의에 관해 입을 가볍게 놀렸다가는 감옥이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져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필자 고향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 어긋나는 말을 했다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고 딸이 어머니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고발하게 한다. 공산당에 대한 두려움과 공산당이 행한 세뇌가 제2의 인간 본성을 만들어 인간으로서 타고난 감정은 버리도록 만들었다. 필자는 30여 년 전 미국으로 이주했다. 필자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그런데 요즘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차별과 인종주의란 말을 듣는다. 차별과 인종주의는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이 둘은 더 이상 도덕적 원칙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위와 폭동이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이란 이름 아래 조직됐다. 인종주의란 이슈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나 구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계급을 사회 분리의 척도로 사용했다. 공산주의자들은